반갑습니다. 오늘 또 참 다이나믹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시간 전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영국과의 무역 협정과 관련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영국과 맺은 무역 협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이번에 새롭게 맺은 영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야기하며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미국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미국은 로켓처럼 수직 상승할 것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 본인의 관세 치킨 게임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메시지와 함께 오늘 시장이 상승하였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과거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다 라는 글을 역시 트루스 소셜에 올렸으며 이 글을 올리고 4시간 뒤 상호 관세를 90일간 중단하며 중국을 제외한 나라의 관세율을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9%, 나스닥은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라라는 적극적인 투자 권유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살펴본 내용은 지금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되는 대상이 전체 국가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발언을 오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더빙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바셋 장관과 그리어 대사가 중국 측과 회담이 잘 되면 관세율 인하를 고려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현재 관세율은 145%로 최고 수준이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였죠. 코로나로 관계가 흔들렸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나라와 관계가 손상되었죠. 하지만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기대해요. 스콧, 회담은 우호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중국은 우리와 무역에서 큰 흑자를 누리고 있죠. 그건 안 되죠. 하지만 양국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중국 시장이 개방되길 바랍니다. 영국은 과거 무역에 폐쇄적이었죠. 이제 개방되었고 금융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해 공정한 경쟁을 하길 바랍니다. 중국은 폐쇄적이었죠. 접근이 차단되면 경쟁이 불가능하죠. 코로나 전 거의 합의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어요. 중국이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사기로 한 협정은 훌륭했죠. 농부들에게 좋았지만 바이든이 집행하지 않아 망가졌죠. 그 협정이 약화되며 결국 훌륭한 협정이 파괴되었어요. 이번 주말 회담은 잘 될 거예요. 중국은 큰 이익을 얻을 거예요. 우리도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아주 좋은 주말이 될 거예요. 바로 오늘 백악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말 아주 주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게 모두 기회를 주었으며 오늘은 영국과 우호적인 무역 협정이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미국과 중국이 만남을 가지며 이 무역 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살펴봤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혹은 그동안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감각적으로 익혔든 일반적인 협상 전략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협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치킨 게임을 진행 중이며 이 치킨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증명 과정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번 주말 중국과의 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양보를 중국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서로를 향해 달리는 치킨 게임에서 나는 과거에도 다른 차량을 그냥 박아버리는 미친놈이다 라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오늘 본 영국과의 무역 협정처럼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중국과의 협정마저 양보를 이끌어내서 과거보다 더 좋은 무역 협정을 만들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만 이를 한 번에 타협하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다시 한번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기존보다 더 나은 무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처럼 미국의 굵직굵직한 무역 협정 혹은 앞으로 진행되는 무역 협상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테슬라에게 아주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일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7,500불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 이 7,500불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의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주 후반에 에너지 크레딧에 대한 의원들의 계획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운명에 대한 합의 도달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완벽하게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전기차 보조금이 정말 사라지거나 혹은 크게 축소가 된다면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영향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상대적인 영향을 보게 되면 테슬라보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얻는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또 수익을 내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미국 내 다른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 손실을 보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여기서 이 7,500불 보조금이 삭제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다른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게 됩니다. 테슬라도 분명 고통이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부도가 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며 조금 더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게 되는 미래에는 테슬라의 경쟁자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테슬라에게는 악재, 다른 전기차 제조사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오히려 더 크게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아주 재미난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 안에서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주 소유 비율 기준을 설정해 파생소송 제기 허용, 경솔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인을 이전하기 전에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몇 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가 혹은 꼭두각시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이 소송 때문에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8년간 일론이 테슬라를 통해 성취한 보상이 한 번에 거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을 못 받아도 난리가 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거의 10년간 열심히 일을 하여서 회사 가치를 정말 천문학적으로 키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모두 다 달성한 이후에 뒤늦게 판사 한 명이 치소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테슬라 이사회와 주주들은 이 보상안이 처음 시작할 때도 동의하였으며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한 기업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라는 걸 델라웨어에서는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델라웨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가진 모든 회사를 델라웨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법인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델라웨어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주주들이 찬성한 내용이라도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델라웨어에 법인을 둔 기업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 주주들이 찬성한 내용이 다 뒤집어지며 변호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델라웨어에 법인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추가 리스크를 가지고 가겠다, 주주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델가 같은 회사도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으며, 미국의 유명한 식료품 돌도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습니다. 돌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파인애플 통조림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드롭박스나 트럼프 미디어 등의 유명한 회사들이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으며, 또 트립 어드바이저 등의 회사도 델라웨어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맥코믹이라는 판사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인해서 그 반작용은 지금 또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난잡하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노이즈가 많다 보니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이즈가 전혀 없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바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이죠. 현재 중국에 배포되어 있는 FSD만 본다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자율주행 회사에서도 갖추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역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FSD의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부드럽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노이즈가 존재하지만 그 노이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테슬라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번 주말 스페이스X에서도 스타쉽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다음 스타쉽 발사 테스트 역시 곧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모든 순간에서 노이즈가 존재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내용에도 호들갑을 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떨거지들이 다양한 호들갑을 치지만, 일론이 만들고 있는 기술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호들갑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